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에 온 가족과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도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도저히 혼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혼해야 한다 또는 참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의 과반수 의견을 토대로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T 기업의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째 아내와 저는 그럭저럭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 모두의 아침을 챙기고 아이들 셔틀부터 시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빠짐없이 챙기는 현모양처였죠. 하루 5시간만 자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였습니다. 여보, 마트 좀 다녀올게. 장 볼 게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모니터를 보며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코드 에러를 수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아내가 나가는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책상 위에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 매일 마트 간다고 하죠? 정말 마트만 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어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최 과장님이시죠? 저는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누구시죠? 그쪽 아내분, 지금도 열심히 바람피면서 당신 속이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끊겠습니다. 1분 1초도 쪼개 사는 바쁜 아내가 바람 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간을 만들어서 피는 거예요. 매일 마트 간다면서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다 잊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매번 기억해서 이렇게 다 챙겨주느라 고생이지. 결혼기념일 챙기기 쉽지 않은데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해. 나보다 더 내 부모님을 친딸처럼 챙기는 고마운 아내. 그런 아내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제가 아는 그 완벽한 사람이 맞는지 모니터로 아내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아내가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도시락을 싸고 저의 출근 준비까지 챙겼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에는 집안 청소,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 다른 엄마들과 아이 교육 정보를 나누는 모습까지. 오후 12시 아내가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 다녀올게요. 문자가 왔습니다. 1시간 30분 후 장을 가득 담은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아내의 모습이 맞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든 악의적인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 긴급 서버 점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마트. 장 보고 있어. 배경으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장 보고 있어? 오늘 아기가 좋아서 아기 사다가 찜 좀 하려고. 그래, 나 재택근무로 바뀌어서 일찍 들어갈 것 같아. 어머, 그래. 그럼 이따 봐. 30분 후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차가 막 주차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차를 세운 뒤 룸미러를 보며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휴대용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마트만 갔다 온 사람의 머리가 왜 젖어 있는 걸까? 아내가 드라이기를 끄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언제 왔어? 깜짝이야. 방금. 그런데 머리 왜 말리고 있었어? 아, 이거. 마트에서 냉동식품 코너 갔다가 에어컨 바람 너무 세게 맞아서 머리에 땀이 좀 났어. 그래서 차에서 말리는 중이었어.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드라이기는 왜 차에 가지고 다녀?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해서 운동하고 올 때도 있잖아. 그때 샤워하고 머리 말리려고. 아내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바구니 옆에 박스가 하나 있었고 아내는 재빨리 그 박스를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문 내역서라고 적힌 종이도 함께. 저건 뭐야? 아,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 찾은 거야. 이미 집에 가져다 놨어. 장바구니 안을 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식재료들 사이에 아내가 평소 쓰는 샤워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용한 휴대용 드라이기도 장바구니 안에 넣으려는 중이었습니다. 샤워젤은 왜 가지고 다녀? 당신이 이 아로마향 샤워젤만 좋아하잖아. 혹시 어디 갔다가 샤워하게 되면 다른 향 나면 이상할까봐 내 거 챙겨 다니는 거야. 완벽한 대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말리던 아내의 모습, 재빨리 버린 박스와 주문서, 장바구니 속에 샤워젤과 드라이기. 시간을 만들어서 피는 거예요. 그 익명의 전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전에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 카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아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옷차림이었습니다. 원피스였습니다. 아내는 집안일 할 때 원피스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마트였습니다. 아내는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역시 마트였어. 내가 괜한 의심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마트로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요. 5분쯤 지났을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아내 차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마트 인근의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제 눈앞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벌건 대낮에 아내의 손에는 그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샤워젤과 드라이기가 든. 저는 차 안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내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지금 뭐해?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마트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카트 굴러가는 소리. 나 마트지. 장 보고 있어. 저는 모텔 주차장에 앉아 아내가 있는 모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생선 좀 사려고. 고등어가 싱싱해 보이더라. 배경음은 완벽한 마트 소리였습니다. 그래, 저녁 맛있게 먹을게. 응, 이따 봐.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마트 소리는 뭐였을까?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던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소리 앱, 마트 배경음.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앱들이 존재했습니다. 위치를 속이기 위한 배경음 앱들. 정확히 30분 후 아내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자는 10분쯤 뒤에 따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룸미러를 보며 휴대용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아내는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가지 않고 마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분 후 장을 가득 담은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니, 카트가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차까지 실어다주는 드라이브스루 서비스였습니다. 5분 만에 차에 물건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1시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등어 구이했어. 신선한 거 샀거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오래 걸렸어? 응? 아니, 오늘은 빨리 끝났어. 1시간 반 정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본 아내는 30분 만에 장을 보고 왔습니다. 아니, 장을 본 게 아니라 미리 주문해둔 것을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1시간은 모텔에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오늘 당신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준비했어.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월요일 아내는 정말 마트만 갔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1시간 넘게 장을 봤습니다. 화요일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오에 나가서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바꿔 타고 모텔로 30분 후 나와서 차 안에서 머리를 말리고 드라이브스루로 장을 받아 귀가. 수요일 마트만 갔습니다. 목요일 다시 모텔. 하지만 다른 차, 다른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마트만.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월요일은 직접 장을 보면서 다른 날에 쓸 드라이브스루를 미리 주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익명의 전화번호를 다시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과장입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게 되셨군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제 남편이 당신 아내분을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어요. 작년에. 오픈 채팅방? 네. 기혼자들끼리 만나는 채팅방이 있어요. 조건을 맞춰서 만나는. 제 남편이 그쪽 아내분을 못 잊어서 매일 매달렸어요. 결국 저는 이혼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여전히 현모양처 행세하면서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있더라고요.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다른 남자들요? 네.
제가 조사해 봤어요. 일주일에 2번, 매번 다른 남자들이에요. 딱 30분씩만 만나요. 그게 그 여자 규칙이래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텔 물건은 절대 안 건드려요. 샤워젤이랑 드라이기 본인 거 가져가고요.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환장한대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그리고 모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아내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저는 차에서 내려 아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에 가자. 이야기 좀 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찍어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대답해. 이게 대체 뭐냐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설명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됐어. 얼마나 한 거야? 2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년. 2년 동안이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대체 왜 그랬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아니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24시간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고 빡빡해서 그랬어.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 5시간밖에 못 자면서 당신, 애들, 시부모님까지 다 챙기고 내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어.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알게 됐어. 1시간 걸리던 장보기를 5분으로 줄일 수 있었어. 처음으로 1시간이라는 여유가 생겼는데 그 시간을 바람 피우는 데 쓴 거야? 우연히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어. 그냥 호기심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있더라. 나처럼 바쁜 사람들. 딱 30분만 만나자고 하더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난 그 사람들한테 마음 준 적 없어. 진짜야. 마음을 안 줬다고? 몸을 줬잖아. 그건 그냥 에너지 충전 같은 거였어.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 당신이랑 잠자리. 재미없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데 나도 에너지 충전은 해야 살 거 아니야. 내가 그 에너지 받아서 지금처럼 슈퍼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이번 일 빼고 내가 당신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당신, 애들, 시부모님. 내 모든 시간을 투자했잖아. 그 중에 30분, 24시간 중에 겨우 30분을 나를 위해 쓴 건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응. 나 앞으로 조심할게. 절대 들키지 않게. 지금 뭐라고 했어? 들키지 않게? 아니. 내 말은 다시는 안 한다는. 그때 아내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시계를 봤습니다. 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애들 픽업 시간이야. 빨리 가서 간식 만들고 데리러 가야 돼. 뭐? 그리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내일은 어머님 댁에 반찬 갖다 드려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안 챙기면 이 집안이 돌아가? 애들은? 시부모님은? 아내가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따 저녁 먹고 천천히 얘기하자.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어. 그리고 정말로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10년간 완벽한 슈퍼맘으로 살아온 아내.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2년간의 치밀한 바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30분씩 드라이브 스루로 시간을 만들어내고 마트 소리 앱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고 본인 샤워젤과 드라이기로 흔적을 지우고 오픈 채팅방으로 여러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중 겨우 30분을 나를 위해 쓴 것뿐이라는 그녀의 말.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 없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무엇보다 아내의 그 완벽한 헌신이 진심이었는지조차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완벽한 이중 생활을 위한 위장이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